제목?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내 책장에 제법 오랜 시간 꽂혀 있던 책이다. 이제야 집어들었다. 빅터 프랭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통해서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 후 그가 쓴 다른 책에서도 종종 그의 이름이 언급되곤 했다. 그렇게 빅터 프랭클과의 첫 눈맞춤은 스티븐 코비를 통해서였다. 스티븐 코비와 함께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한국 정신의학계의 권위자인 이시영 교수가 번역을 했다. 그가 단숨에 한 호흡으로 정신없이 읽어내려간 책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표현해 놓은 서두를 읽으며 그가 느낀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덩달아 나도 그 열정에 잠기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 알베르 까미가 떠올랐다. 알베르 까미가 스승인 장 그르니에의 섬 원고를 받아들고 그 감정이 너무 벅차고 귀해서 책을 가슴에 품고는 단걸음에 달려 자기 방구석에 앉아 숨죽여 읽었다는 글을 읽으며 마치 내가 까미가 된 듯 얼마나 두근대었는지. 아마도 이시영 박사가 느낀 느낌도 바로 이렇지 않았을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까마득하게 느껴지며 아련한 그리움으로 다가와 먹먹해진다. 누군가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할 때의 그 순수한 열정,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느낌을 나도 안다. 그런 멘토를 직접 학회에서 만나 강의를 들을 때 이시영 박사의 느낌은 어땠을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스스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흘렸을 것 같다. 그 벅찬 감정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을 거란 말인가. 내가 읽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그렇게 첫 서두부터 감동 드라마로 시작되었다.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은 감정의 표현이 넘침없이 담담하게 이어졌다. 마치 모노톤의 내레이션으로 보이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다고 억지로 절제된 감정이 아닌 자신이 제3자가 되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학자의 모습이 느껴졌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듯하다. 그것은 비단 책을 쓸 때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수용소에 있을 때도 그는 그렇게 자신과 동료들의 삶과 죽음을 오가는 순간에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고자 했다. 만약 자신과 고통을 일치시켰더라면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읽으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부분은 그들의 가족과의 이별이나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맥없이 지켜봐야 했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가장 무섭게 느껴졌던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선택을 매 순간 해야 했다는 것. 단순한 선택이나 호명이 바로 나의 삶과 죽음을 가름한다는 것.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주어진다는 것.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선택은 그들 자신이 아닌 그 순간의 기분에 좌우되는 누군가의 결정이라는 것이었다.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수용소로 향하는 기차 속에서 모두들 숨이 멎을 듯한 극도의 긴장 속에 있다가 비록 먼저 있던 곳보다 더 극악한 곳이긴 하지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함성을 지르며 기쁨의 춤을 추면서 순간의 행복을 만끽하는 그들. 리뷰를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울컥하니 눈물이 그렁거린다. 정작 그 모든 고통을 겪은 프랭클 박사는 덤덤하게 써내려왔건만 그의 글을 읽는 나는 자꾸만 감정이 격해지곤 한다.
일을 하다 잠시 노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며 대화를 나누는 프랭크.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겪은 고통 속에 내가 있었다면 과연 나는 그 고통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프랭클 박사의 말처럼 성자처럼 초연하게 맞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가장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과연 나는 그 연장선상에 어느 지점쯤에 점을 찍고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 프랭클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 그것은 그가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삶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했고 그는 살아있음으로 우리에게 삶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그저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하는 얄팍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성찰하게 하고 지금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내 자세를 추스르게 하고 운동화 끈을 다시 동여매게 한다. 남들을 이기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 보폭만큼 걸어가며 주위도 둘러보고 뒤도 때때로 돌아보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차분하게 걸어가게 하는 것.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내가 선택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어떤 의미를 지닌 결과로 이어질지를 차분하게 생각하게 한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것인지,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다가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말이다.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결심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며 삶으로 살아내는 의미 있는 삶일 수 있도록. 빅터 프랭클의 글로 리뷰를 맺는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펌킨 작가님에게 기회란 아주 소중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라고 해요. 작가님께서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단지 기회 자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는 결과보다 자신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음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런 펌킨 작가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작가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작가님은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게 받게 되는 삶의 선물들을 만났을 때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책을 읽기 전에 작가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알랭드 보통의 페이스북을 발견했어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무려 답장을 해주셨어요. 그때도 너무 행복했고요. 얼마 전 브런치 작가이신 날자 이조영님의 브런치에 제 글이 소개되었던 것과 평소 좋아하던 코벅님의 글 읽는 밤에 제 글이 소개되는 것도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독일에서 갔었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빗 가렛의 공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무척 행복했고요. 현재 브라질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글 학교의 꼬마들이 열심히 공부한 노트 사진을 보내올 때나 전염병으로 인해 잠시 떨어져 있을 때 보고 싶다며 보내오는 영상 메시지들을 볼 때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어떠한 기회가 제게 주어질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 순간마다 행복 또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펌킨 작가님께서는 루이제 린저라는 독일 작가의 소설
생애 한가운데라는 책을 또 하나의 인생책으로 꼽으시기도 하셨는데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주관에 따라 행동하는 소설 속 주인공 니나의 모습이 작가님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루이제 린저가 쓰고 전혜린 역자가 번역한 생애 한가운데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읽는 밤, 그 23번째 밤은 오늘 소개해드린 글을 접하게 되실 구독자분들께 펌킨 작가님께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책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이 혹독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삶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했고 그는 우리에게 의미가 안겨주는 삶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과 상대적 빈곤 속에서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때로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런치 작가이신 아침형 인간님을 통해 책 죽음의 수용소의 독어 제목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하는 이유.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와 위로를 책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코벙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